안녕하세요. 벌써 4강이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강 왔어요. 자, 오늘은 어떤 걸로 선생님들이랑 저랑 재미있게 공부해 볼까요? 자, 오늘은 도형이네요. 네, 아주 신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주 까르까르 뒤집어집니다. 자, 초등학교 1, 2학년군의 도형은 뭐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생활 속 주변 환경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도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냥 지나갔던 사물들을 이거 배우고 나면은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다 얘기합니다. 공 모양, 상자 모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엄마들이 옆에서 막 우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오늘은 아이들에게 주변 사물의 이름을 말하게 함으로써 도형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유도할 거예요. 유도 질문. 그 다음에 쌓기놀이를 통해서 도형의 성질을 직접 경험하도록 한다라고 얘기했죠. 쌓기놀이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블럭 갖고 많이 놀잖아요. 요즘도 블럭 갖고 많이 하죠. 블럭방 요즘은 그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1시간에 뭐 6,000원인가 내면 블럭 가지고 실컷 놀 수 있는 건데, 이제 학년에 따라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 작은 블럭 가지고 나노 블럭, 예, 저희 꼬맹이들도 그걸 사갖고 와서 막 뭐래더라, 뭐 이상한 동물 같은 것도 막 만들고 그러던데요. 저희 때랑 블럭 갖고 노는 세상이 조금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오밀조밀 손끝 자극 많이 시켜주시면 머리도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PC방 가는 것보다는 블럭방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거기에서 보면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싸울 수 있는 것, 도형의 성질을 그런 데서 다 많이 배워요. 블럭은 상자 모양이 많이 있고요. 둥근 기둥 모양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게 그런 부분이 될지 제가 사물을 조금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거 이따가 같이 보여드리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도형의 이름을 단어 자체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어린이집에서 색칠하기 공부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1학년 도형을 할 거기 때문에 1학년 도형에서는 아직 얘네들이 이 어린이집에서 졸업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아이들이에요. 한 요 도형을 배울 때쯤 한 4월 달, 5월 달 요때쯤 될 거기 때문에 아직도 애기티를 못 벗은 때, 요럴 때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서는 게 우리 아이들이랑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선생님들이랑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제가 주변에서 이 도형에 관계된 사물을 조금 준비해 봤고요. 조금 마칠 때쯤 되면 선생님들이랑 조금 종이 접는 거 요런 부분도 조금 가르쳐 드리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혹시 색종이가 있으면 색종이를 지금 얼른 잠깐 스톱을 해 놓으시고 색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냥 A4 용지 주변에 굴러다니는 거, 뭐 또 전단지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뭐 만들 수 있는 거 한 가지 뭔가를 만들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 가지 모양 알기 그랬어요.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거는 평상시에도 다 보는 건데, 사실은 그거를 수학이고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주변에서, 내 주변 사물에서 그게 수학적 용어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거 공부하는 부분인데요. 자, 공 모양, 둥근 기둥 모양, 상자 모양. 이게 뭐죠? 선생님들도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뭐 이런 거 기억은 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웠었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안 배웠어요. 네, 우리 때는 안 배운 부분이에요. 자, 안 배운 부분이었는데 1학년 때는 요즘 아이들은 이런 말로 배워요. 그래서 공 모양, 공 모양, 공 모양 그러면 아이들에게 공 모양? 공 모양이 뭐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막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슨 얘기? 축구공이요. 맞아요. 오, 축구공. 그렇구나. 축구공이 있겠다. 공 모양이잖아. 그치? 그러면 막 서로 다투어서 농구공이요, 배구공이요, 야구공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애들은요, 아빠랑이든 엄마랑이든 많이 돌아다니고 운동을 이렇게 놀았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탱탱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탱탱볼도 공 모양이에요. 그쵸? 네. 그리고 또
골프공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아빠가 맨날 주말에 골프만 치러 다녀서 자기랑은 안 놀아준대요. 막 이런 얘기도 막 해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같이 웃어주시면 돼요. 아, 그랬구나. 축구공인데 이러면서 생활습관 조금 더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공은 근데 어디서 가지고 놀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공은 잘 굴러다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놀았다가는 큰일 나요. 공이 어떻게 차도로 나가게 되면 포기하라는 얘기도 해주셔야 돼요. 가지러 가면 안 된다는 얘기. 누누이 엄마하고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에서나 이런 거를 많이 보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거는 남의 나라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공을 굴러가는 거 이런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 인성이라든가 생활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씩을 얘기를 해주시면 엄마가 10번 말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한마디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 아시죠? 아이들하고 약속도 하시고 이렇게 오늘은 재미있게 진행해 볼 거예요. 그래서 공 모양은 무엇이 있을까 해서 아이들에게 쫙 얘기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둥근 기둥 모양이라는 말이에요. 둥근 기둥 모양 그러면 아이들이 다 시선이 어디로 가게요? 기둥이란 말로 가요. 기둥. 기둥이란 말로 가니까 우리 집 기둥은 하고 딱 쳐다봤는데 이제 선생님이 공부하실 장소에 뭐 상가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간에 거기에는 둥근 기둥은 그닥 없어요. 다 상자 모양, 사각 기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어렵다 진짜 둥근 기둥 모양 많이 못 봤는데 어딜 가면 둥근 기둥 모양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을 보고 찾아와 보라 그래요. 집에 가서 둥근 기둥 모양 뭐뭐뭐뭐 있나 우리 집에서 찾아갖고 5개 싸오기 이렇게 숙제도 내주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미리 꺼내다 놔요. 자, 공 모양은 집에 탱탱볼이나 축구공이나 농구공이 있으면 그걸로 보여주셔서 크게 보여주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골프공이 있으시면 골프공이 이렇게 색색깔로 예쁜 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들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 이게 공 모양이지, 그치? 공 중엔 얘가 제일 작을까? 아, 제일 큰 공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막 축구공이야, 농구공이 더 커, 축구공이 더 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구도 공 모양이다? 그치? 그러면 와, 그래, 지구가 제일 큰 공일 거야. 그럼 또 한바탕 웃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자 모양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 소지품에서도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도 선생님이 상자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둥근 기둥 모양. 둥근 기둥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동그랗기는 한데 딱 여기 세워놓으면 기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자, 둥근 기둥 모양이 여기만 있냐면 엄마 화장품에도 있어요. 엄마 화장품도 둥근 기둥 모양이 많이 있어요. 와,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둥근 기둥 모양이 있을까? 이것도 엄마 화장품이죠? 네, 엄마 화장품 속에 은근히 둥근 기둥 모양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기 어려우면 사진으로 찰칵 찍어 와도 돼요. 둥근 기둥 모양 5개 찾아보기. 생각해보니까 엄마 주방에도 둥근 기둥 모양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자 모양. 상자 모양은 둥근 기둥 모양에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거 뭐예요? 화장실 가면 누구나 어느 집이나 있는 요 화장지. 요게 옆에서 보면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둥근 기둥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자 모양. 자, 상자 모양은 아이들 과자에도 굉장히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상자 모양일 것 같아요. 요런 걸 보고 상자 모양이라고 그래. 진짜 상자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상자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엄마 거의 화장품 속에 립스틱. 제 립스틱이에요. 상자 모양. 상자 모양. 또 상자 모양이 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필통 같은 거 많이 꺼내줘요. 자기네 필통, 네모난 필통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선물 상자 같은 거. 상자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상자가 될 만한 거. 택배 상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 그렇구나. 상자 모양이구나. 그래, 그럼 우리 공 모양하고 상자 모양하고 또 하나 뭐가 있었지?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가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그럼 네모 기둥 모양이라고도 하나요? 상자 모양을?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자 모양과 둥근 기둥 모양. 아, 기둥 모양인데 어떻게 생겼었지? 둥글게 생겨서 둥근 기둥 모양이었구나 하고 선생님이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 머릿속에 둥근 기둥 모양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한 번쯤 더 되새겨 주는 게, 자, 짜잔!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공 모양이요. 그렇지. 자, 짜잔!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그래? 둥근 기둥 모양은 그러면 어떻게 쓸까? 선생님이 한번 한글로 써봐야지. 그래서 크게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둥근 애가 떴습니다 할 때 둥근 기둥 둥근 기둥 모양. 자, 위에는 동그라미예요. 자, 그 다음에 기둥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밑에도 동그라미예요. 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둥근 기둥 모양. 둥근 기둥 모양을 조금 강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자 모양은 보여주시는 걸로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둥근 기둥 모양을 조금 인지를 시켜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할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세 가지 모양의 성질을 비교하기가 나오는데요. 굴러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굴러가는 것. 그런데 이 세 가지 애들 중에서 굴러가는 애들은 누가 있을까? 당연히 굴러가는 거는 공이죠. 공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크게 강조를 안 해주셔도 아이들 머릿속엔 이미 공 가지고 놀았던 추억이 머릿속에서 막 맴돌아요. 그래서 공 모양에 대한 성질은 따로 설명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굴러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 당연히 굴러가는 거는 공 모양, 둥근 기둥 모양, 상자 모양 어느 게 굴러가지? 그러면 공 모양이요. 그 다음에 둥근 기둥 모양이요. 그러면 상자 모양은 안 굴러가나? 그러면 선생님이 실험을 해주실 거는 뭘 실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자가 안 굴러가는 것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자 모양. 자, 상자 모양이 여기에서 책받침 같은 거 있으시면, 자,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 보는 앞에서 책 같은 거 있으면 책 딱 펼쳐놓고 영차 아우 선생님이 밀어야 가네. 아우 밀지 않고도 못 가나? 공은 안 밀고도 가는데, 짠 보여줄게요. 공은 안 밀고도 간다. 보이세요? 공은 안 밀고도 이렇게 수로록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런데 상자 모양은 이렇게 선생님이 밀어야 돼요. 상자 모양은 선생님이 자꾸 힘을 줘야지 밀려서 가요. 상자 모양은 굴러가지를 않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둥근 기둥 모양은, 이렇게 가면 얘가 갈까요? 서서 가면 위험한데 이렇게 가면은요 못 가지만, 얘가 굴러갈 때는요 이렇게 선생님이 손 놓으면 팍 굴러갈까봐 선생님이 손을 못 놓을 정도로 이거 봐요. 그쵸? 굴러가. 이렇게 하면 굴러가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하면은 안 굴러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 혼자 서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밀어야지 굴러가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하면 굴러가는데 이렇게 하면 안 굴러가요. 제가 왜 강조할까요? 네. 공은 아무렇게나 해도 굴러가요. 얘는 아무렇게나 해도 막 굴러가요. 이쪽으로도 굴러가고 저쪽으로도 굴러가고. 그쵸? 이거 성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요 부분에서 설명이 잘 되면, 그렇구나. 얘가 동그랗다고 해서 얘도 굴러가기는 하지만 얘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싸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인데요. 자, 또 하나는 공은 공끼리 한번 싸워보려고 그래요. 싸울 수 있다라는 거 쌓기놀이 해봤죠? 누가 불러갖고 놀 때도 너네 맨날 누가 더 많이 올릴 건가 막 그런 거 생각하잖아. 그쵸? 이거는 레드 선. 자, 붙어라. 눈사람 같으면 붙는데 그쵸? 얘는 공이라서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공은 쌓기 놀이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본드 붙여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야, 좋은 아이디어인데 얘랑 붙일 때는 뭐가 본드라든가 뭐든가 꼭 붙일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얘는 못 붙겠다. 그치? 얘는 쌓을 수가 없어요. 공 모양은 혼자서 이렇게 안 쌓아져요. 그런데 선생님이 짜잔 짜잔, 자, 풀이나 본드가 없어도 둥근 기둥 모양은 짠 마술입니다. 얍. 자, 붙어라. 얍. 봤죠? 선생님 본드 없이도 붙였죠. 애들이 막 웃어요. 와, 선생님 마술도 잘해. 이야, 봤어요? 둥근 기둥 모양은 쌓아지네. 그쵸? 쌓아지는구나. 둥근 기둥 모양은, 이야, 얘는 굉장히 잘하는데 혼자서 굴러도 가고 이렇게 쌓아지기도 하고. 이야, 대박인데.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상자 모양은 어떨까? 상자 모양은 얘는 굴러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얼마든지 높이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블럭이 다 쌓기 놀이 할 때 블럭이 다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집에도 블럭 다 있죠? 블럭 갖고 이렇게 쌓기 놀이 누가 높이 잘 쌓나 엄마랑 한번 시합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쌓을 수 있는 것과 쌓을 수 없는 것. 쌓을 수 있는 것은 둥근 기둥 모양. 또 공 모양을 쌓을 수 없다 그랬네. 그쵸? 그 다음에 상자 모양. 쌓을 수 있는 것은 둥근 기둥 모양과 상자 모양. 쌓을 수 없는 것은 공 모양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것과 동그라미를 그릴 수 없는 것.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것. 선생님이 동그라미 한번 그려볼까요? 이야, 공 모양이에요. 공 모양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이야, 아고.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고. 이야, 그렸어요. 아, 공 모양도 동그라미가 나오는구나. 공 모양은 동그라미가 나올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둥근 기둥 모양은 어떨까요? 둥근 기둥 모양. 자, 그린다. 이야, 둥근 기둥 모양도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상자 모양 그려볼까요? 상자 모양. 자, 상자 모양. 상자 모양은 동그라미가 아니네요. 네모네요, 네모. 아, 그렇구나. 상자 모양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거는 공 모양과 둥근 기둥 모양. 그릴 수 없는 거는 상자 모양. 자, 선생님들 제가 직접 보이죠? 아이들을 직접 시키셔야 돼요. 보는 거는요, 금방 까먹어요. 단기 기억으로 들어가고요. 내 손으로 어찌됐건 간에 만들면은요, 아이들이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도 둥근 기둥 모양, 공 모양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때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모습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해본 거예요. 그래서 1, 2학년 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직접 아이들 앞에다가 막 뭐 수학노트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도화지 또는 A4 용지, 선생님 되게 많이 있네. A4 용지 그리고 색연필 이런 거 갖고 자꾸 그리고 뭐 하고 머릿속에다 개념만 잘 집어넣어 주시는 게 선생님들이 목표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직접 그리는 거. 아이, 조금 삐뚤삐뚤해졌다.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선생님이 지워줄게요. 그러면 애들이 막 깔깔거리고 있어요. 선생님들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시지 마세요. 선생님들이 그냥 걔네들 친구예요. 애기들 친구예요. 그래서 걔네들 수준으로만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조금 못생기게 그린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더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아시겠어요? 네. 자, 두 번째 이거는 2학년에서 도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네모난 거 상자 모양을 그리고 네모났네요. 네모났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런 부분에 원이란 동그라미를
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삼각형, 사각형, 육각형 2학년 도형에서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 이런 거에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도형 공부를 할 건데요. 도형이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물, 구체물을 가지고 도형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도형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맛만 보여주는 게 1학년 도형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연필과 종이를 주고 자동차를 그려보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또 그런데 자동차를 저희는 어떻게 그렸어요, 선생님? 저희 때는 이렇게 그리죠, 자동차. 이렇게 그리죠. 요즘 아이들한테 자동차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안 그려요. 저희는 창문도 내주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네모, 동그라미 막 이런 거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고 차 그려봐 그러면 한국 타이어에서 나오는 차를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이거 계란인. 왜 계란을 그려놨어? 그랬는데 이게 바로 매스컴의 영향이에요. 애들이 한국 타이어의 광고를 보면 이런 차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요즘 전기차 쬐깐한 거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거는 아니지만 막 이렇게도 나오고요. 어떤 아이들은 오픈카 그려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막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자동차는 이게 샘플인데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서 동그라미, 네모, 세모 막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동그라미들로만 요즘 왜 자동차들이 다 이렇게 둥글둥글할까요? 이렇게만 많이 그림을 그려서 또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래서 색칠도 예쁘게 해보고 무슨 수학 시간에 막 미술을 해요. 이게 바로 스팀 교육입니다. 1강에서도 얘기했지만 융합 교육, 스팀 교육. 수학을 하면서 미술을 하고 수학을 하면서 음악을 하고 수학을 하면서 과학도 하고 이게 바로 스팀 교육이죠. 예, 지금 이게 스팀 교육이에요. 다른 게 스팀 교육이 아니고. 자, 여러 가지 모양 알기라고 했어요. 자, 오늘 제가 뭔가 하나 만들 겁니다 라고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칠교놀이를 해요. 그런데 1학년에 가장 난코스가 이 칠교놀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칠교놀이 어머님들 그 학교 문구점 같은 데 가도 칠교놀이 파는 거가 여러 가지 있고 또 인터파크 도서 뭐 이런 데 들어가도 칠교놀이 할 거 굉장히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칠교놀이가 아이들 수학적 머리 키워주는 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학교 엄마 이거 선생님이 칠교놀이 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오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칠교가 없어 집에.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사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러 나갔다 오면 또 시간 다 갈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집에서 쉽게 칠교놀이를 만드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집에 흔한 전단지 또는 A4 용지 준비해 달라고 했죠. 준비되셨나요? 저는 A4 용지도 있기는 한데 일부러 이렇게 색깔 좀 잘 보이라고 요 색깔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흔한 게 A4 용지일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색종이 있으시면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되니까 색종이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엄마가 조금 연습해보고 아이랑 같이 색종이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요. 색종이 종이 접기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접어서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끝에를 딱 맞춰서 접어서 잘라주시면 이게 정사각형이 돼요. 지금 칠교 만들 거예요. 색종이로. 내가 주변에 칠교놀이가 없는데 학교에서 칠교놀이를 해서 문제의 답을 써갖고 와라. 이런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칠교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1학년이 여러 명이 왔는데 칠교놀이를 해서 같이 배우니까 학교에서는 진도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배우는데 칠교가 없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직접 칠교 만드는 놀이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봐 라는 것보다는 칠교를 직접 만들어 보면 훨씬 아이들이 칠교놀이 하는 걸 빨리 합니다. 재미있어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접으면 이거 가위로 이렇게 자르면 사각형, 정사각형이 됐죠. 정사각형이 된 거를 접은 거를 펴서 한 번 더 접어주세요. 자, 한 번 더 접어서 펴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얘를 여기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여기 가운데 점 있죠? 여기 가운데 점에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어주셨다가 피시면 돼요. 피셨나요? 자,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이든 상관없어요. 아무 쪽이나 한쪽 끝을 잡고 이렇게 접었던 거, 여기 접었던 거 옆에 이 날개 부분을 아무거나 상관없이 얘를 여기 가운데다가, 여기 가운데 있죠? 여기 가운데 점, 제일 꼭지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접어서 위에 거 큰 삼각형 2개는 냅두고요. 밑에만 이렇게 제가 접었어요. 보이실까요? 자, 이렇게 한번 접고요. 자, 다시 한번 요 가운데 이렇게 접어서 피시고요. 이쪽이든 상관없어요. 끝에를 여기에다 가운데 점에다 대고 또 한번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거는 뭐냐면 요게 조금 어렵기는 한데 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요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여기에서 여기에 마름모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마름모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요 마름모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선생님은 마름모라고 알아듣는데 애들은 마름모라고 알아들으면 안 되죠. 요쪽 표현을 요쪽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접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접었어요. 마름모가 아니라 평행사 변형이죠. 죄송해요. 제가 말을 엉터리로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7교가 됐어요. 여기 접는 거는 요거 아까 이렇게 접어서 요거 반 접어갖고 여기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왼쪽에 있는 이 날개를 이 끝을 여기 가운데 점에다가 하시지 마시고 요 면을 요 변을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어떻게 이론상으로 설명 안 돼요. 보시고 자꾸 접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 2번, 3번? 3번 정도 접으면 아이에게 편안하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하얀 종이로 해서 칠교놀이의 모양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삼각형. 제가 오려서 붙여놔봐 드릴까요? 이걸 예쁘게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 하얀색 종이면 저처럼 숫자 안 쓰셔도 돼요. 숫자 안 쓰시고 자, 잘 보이실까요? 1번 2번 그 선대로 잘라서 붙여주시면 돼요. 자, 5번 번호는 아무 의미 없어요, 선생님. 번호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모양만 보시면 돼요. 제가 칠교놀이라고 7번까지 있습니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번호를 그냥 아무렇게나 임의대로 쓴 거기 때문에 번호 의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 정사각형을 조각 잘라서 이렇게 생기면 큰 삼각형 2개, 그 다음에 작은 삼각형 2개, 그 다음에 중간 삼각형 1개. 삼각형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5개가 나와요. 그리고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 모양을 해보시죠.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건 답이에요. 이거 강아지. 이거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되죠, 당연히. 예, 요거만 가지고 이 모양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칠교 가지고 파는 것도 많이 있기는 한데 본인이 색연필 갖고 직접 만들어서 하면 더 애정을 가지고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 보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공부 시간이라고 해서 따로 책상에 앉아서 조용히 하게끔 하시지 마시고요. 엄마가 저녁 또는 간식 챙겨주실 때 칠교놀이를 항상 식탁 위에다 올려놔 보세요. 그리고 종이 오늘은 요 모양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고 엄마가 밥 차려 주시는 동안 아이가 자꾸 만드는 연습 시켜 보세요. 아이들은 먹고 자는 의욕이 막 충만할 때 이렇게 막 머리에서 이렇게 샘솟는다고 하죠. 알파파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시키시기도 하고 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많이 시켜주시는 것도 스토리텔링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만드는 거를 평상시에 많이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강아지나 고양이 이 그림 주고 이렇게 만들어서 줄을 그어 가야 돼요. 이렇게 줄 그어 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안 만들어 보고서는 어떻게 이 그림이 나올까요? 어머님들도 해보세요. 아이들 학교 보내는 거. 선생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시잖아요. 땀 뻘뻘 흘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스팀 교육이죠? 미술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모양은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백조라고 하기도 하고 오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날아가는 새 모양이에요. 이야, 정말 기발하지 않아요? 네, 이거는 공장 모양 또는 우리 집 모양, 이거 배 모양이에요. 칠교놀이 판을 많이 팔기도 해요. 서점 같은 데 가보거나 또는 큰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칠교놀이 할 수 있는 저학년들 코너에 가면 그런 데서도 살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도안을 그냥 집에서 프린트로 뽑아서 아이들에게 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점점 조금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하면 야, 우리 아이는 칠교놀이 대회 나가면 금메달 따겠네. 이렇게 조금 격려도 해주시고 아이들하고 또 누가 먼저 맞추나 2개 해서 엄마랑 아이랑 시합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엄마가 봐주는 게 아닌데 엄마보다 아이들이 더 빨리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학과 관련된 아이들의 머리 회전하는 연습시키고 하는 부분이니까 선생님이랑 또는 어머님들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은 부분이라 제가 오늘 요 만드는 법 손쉽게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색종이 가지고 여러 색깔 가지고 만들어 보는 방법 한번 같이 해봤고요. 조금 맨날 수학 공부만 스토리텔링만 하다 이런 거 만드니까 조금 오늘은 색달랐죠? 다음 시간에도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우리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5강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